네, 테마별로 자리 이동해 봤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를 살펴볼까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좋은 네네. 분위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정민 팀장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도 수익률이 좋아요. 오늘 어떤 것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에이스테크를 이제 5G에서 가장 좀 끼가 많은 종목이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라고 좀 안내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네, 5거래일 동안 자그마치 55.58%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단기간 안에 큰 상승이 나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고민이 좀 많이 되시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코스피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종목을 길게 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 크게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상승이 나올 때는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테크를 매도 의견을 일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정말 저도 놀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테마걸에서 최선우수로 이야기하고 다음 날인가 이틀 뒤에 갑자기 에이스테크가 미국에서의 5G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매도하고 차익을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테마걸 주제가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팀장이 고른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수소경제 그 키를 찾아랍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수소차주들이 잘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워낙 요즘에 그 네. 수소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많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요즘에 이제 그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뭐 가수 이제 강다니엘이 중국에서 투어 팬미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이제 뭐 화장품 주며 엔터 주며 여러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이 큰 상승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그 테마의 순환매 주기를 한번 좀 잘 살펴본다라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그 계좌를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동학개미 분들 이번에 신규로 이제 좀 진입하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좀 이제 시장 대응이 좀 녹록지 않다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세 상승만 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계속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커플링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미국 시장이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개파락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테마의 순환매 주기, 특히나 이제 그 날짜가 정해진 테마들을 좀 접근한다라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관련되어서 이제 일정이 하나 잡힌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소와 관련된 이벤트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사실 수소 경제, 뭐 전기차 이쪽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거는 해외 유럽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시장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크기 때문인데 다른 국가들은 이 수소 경제를 어떻게 다뤄보고 있는지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다음 자료 주세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4개 국가의 큰 수소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에 그 파이가 시장에 대한 파이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 산업이 얼마나 더 커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수소차를 밀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이제 유럽 시장 같이 규모 자체가 큰 국가들 쪽에서 이제 푸시가 없다라면은 결국에 수소차 자체가 크게 흥행하기는 힘든데요. 우리나라만 수소차를 민다라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표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도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니콜라라는 회사가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수소 이제 그 상용 트럭을 이제 전문적으로 좀 만드는 회사가 바로 니콜라가 될 것 같은데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투자한 회사가 있었죠. 바로 하나가 이제 니콜라에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도 이제 뜨거운 상승을 한번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니콜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달 이제 다가오는 8월 달부터는 연간 35,000대를 목표로 이제 그 수소 트럭을 니콜라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소 당연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이제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니콜라 상장을 이제 계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구축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10년 내에 수소차 120만 대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충전소도 이제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5,800개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좀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소 이제 단가 같은 경우에도 1kg당 이제 뭐 1.28에서 2.16달러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점점 수소 생산량 자체를 좀 늘리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이제 생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도 국가를 우리가 독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6월 10일 날 이제 독일에서도 중요한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국가 수소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면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그린 수소 생산에 약 70억 유로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 하나로는 약 한 12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우토반을 수소차들이 달린다라고 했을 때 독일 내에서만 인프라를 깔겠다는 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국가들에도 이제 수소 인프라가 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약 한 20억 유로 정도를 지금 현재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죠. 큰 나라들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접 국가들에도 이런 식으로 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나서다 보니까 이제 EU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죠. 날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하다. 네, 7월 8일 수소경제 육성 전략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소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술 투자액을 약 한 6억 5천만 유로로 기존 대비해서 약 한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약 한 100억 유로 정도를 이제 유로존에서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인접국가 일본입니다. 사실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수소에 이제 그 뛰어들기 이전에는 일본이 가장 수소와 관련되어서는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약 3번에 걸쳐서 그 정부에서 로드맵 자체를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4,500대를 판매를 하면서 수소차 이제 그 판매율에서는 1등을 차지했었는데요. 2등은 바로 도요타가 됩니다.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약 한 2,700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이제 뒤쫓아서 일본이 굉장히 맹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 이렇게 거의 전 세계 시장이 수소 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있으니 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미 전기차에서 저희가 선두주자를 빼앗겼었잖아요. 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 놓치지 말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정이 중요하다 했으니 네. 앞으로 수소경제 관련한 일정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뉴스를 좀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바쁘시네요. 예. 이 뭐냐면은요. 네. 그 동학개미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꼭 이제 주말에는 나머지 다른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소스를 얻을지 궁금하시잖아요. 주말에 대부분은 이제 정부 일정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 주식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안 거르고 이제 주말에는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일정을 검색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대통령 또는 이제 뭐 국무총리 또는 이제 뭐 부총리께서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신지가 쫙 이제 뉴스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현대차 이제 지원 또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지원된 정부 정책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대통령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코멘트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눈여겨봤더니 이번에 그 어제였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 센터에 이제 개소식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후 2시에 이제 참석하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주식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요인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좀 일정을 이렇게 한번 쫙 살펴봤더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일이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더니요. 국무총리께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 위촉식에 일단 참석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수소 모빌리티 쇼의 개막식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소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 모빌리티 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부회장이시죠. 정의선 부회장께서도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일정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수소차주들이 크게 올랐던 거는 독일에서의 수소 지원 소식 때문이었잖아요. 유럽에서 이벤트들이 계속 흘러나올 예정이오니 우리는 수소차주를 주목해보자. 그럼 저희가 수소차가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공부할 게 참 많아요. 맞습니다. 이정희 팀장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그 수소와 관련되어서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수혜를 입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는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섹터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크게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수소 인프라가 당연히 있겠죠.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면 차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와 인프라와 관련된 업체들, 특히나 충전소와 관련된 업체들로는 뭐 EM코리아나 NK 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JNK 히터가 이제 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소 저장 장치와 이제 관련된 업체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저장 장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수소를 보관하는 탱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는 이렇게 탱크 자체를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탱크 안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 센서나 아니면 밸브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이점이 있었던 게 이지가 장중에 특히나 오전장에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렸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상한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소 테마가 형성되자마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분리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멤브레인 필터와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SPL셀이나 아니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서 좀 뜨겁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과 그다음에 운전 장치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좀 사마전자가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끼가 있게 이렇게 끼가 있다는 말은 이제 등락폭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텐데 좀 잠잠한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 장치 같은 경우에도 한온 시스템 정도만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는지 선택하는 것도 참 일인데 이렇게 네네. 하나씩 한번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정민 팀장님 앞서 에스테크로 55% 수익을 한 주 만에 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대가 큰 상황.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집중해 볼까요? 네,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SPSL이 될 것 같습니다. SPS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에서 분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를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국내 건물, 주택용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을 좀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이제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수 테마가 이제 불어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기간적인 횡보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열 종목으로 뽑히면서 이제 그 단일가 매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이 이제 단일가 매매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수소 테마주들이 더 많이 상승했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그동안 눌려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략할 수 있는 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드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일단은 추천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점 가격은 42,35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5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SPOS의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소경제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고요. 이정민 팀장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